뉴스 기사로 부동산을 예측하면 망합니다. 채널 고정.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뉴스 신문 기사로 부동산 미래 예측이 가능할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부동산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제 시장이 뭔가 1월달에 변곡점이 생기면서 조금 뭔가 변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지금 많이들 세미나에 오시고 있는데요. 2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돈 되는 재개발, 이곳에 투자하라,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뉴스 방송, 뉴스, 그리고 신문 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 예측, 미래 예측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자, 최근 인터넷이나 신문보도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은 뭐 어디는 또 뭐 오른다고 하는데도 간혹 있고 뭐 전부 다 하락한다 이런 기사들 나오면은 그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그 기사가 과연 미래 예측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기사가 지난해에 나왔던 기사예요. 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역대 최대 300조 원 전세 보증금이요. 역전세 우려가 커진다. 이런 얘기. 역전세 지겹게 들었잖아요. 우리 2022년도에도 역전세, 2023년도에도 역전세. 자, 집값 바닥, 이게 사라지기 직전, 아직 반등이 아닌 5가지 이유, 뭐 해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2월 19일 날 기사입니다. 2월 19일 날 기사예요. 2월 19일이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었냐면은 지금 시장이 1월 달부터 거래량이 서울에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1000건이 넘어섰다. 드디어. 이제부터 변곡점이 생겨서 올라가는 지금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2월 달에 이 기사가 아직도 역전세 뭐 심각하다. 전세값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기사를 보면요. 빌라 오피스텔 공시가 추가 하락에 또 역전세 전망. 또 이렇게 지금 역전세가 나왔어요. 이게 11월 22일이에요. 11월 22일.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22년도에 역전세가 많이 생겼잖아요. 역전세라니. 그러면서 2023년도가 되면서 역전세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지난해 11월 22일 날 또 역전세 전망이다. 이런 기사는 정말 의미가 없는 기사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역전세 때문에 2022년도에 상당히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내 전세 보증금을 막 3억, 4억씩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돌려줘야 되는 세입자가 나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2023년도가 되면서 전세가가 오르면서 역전세 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들이 당당하게 나오는지 잘 이해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전에 기사를 보면은 조선일보에서 나왔죠. 1년 새 3억 뛰어 역전세 우려했던 서울 이제 전세난 걱정,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정확한 현재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11월 말에 나온 기사가 무슨 역전세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참 어이없는 얘기죠. 그래서 2023년 역전세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전월세 시장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기사들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을 상당히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들어오니까 이제 슬슬 역전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요? 전세난이 우려가 된다. 제가 전세난이 오히려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올해, 이런 얘기는 벌써 지난해에 많이 드렸었죠.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오히려 역전세가 아니라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 전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전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세값이 그래도
2022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와서 역전세를 지금 벗어난 데도 있고 아직도 한 뭐 5천만 원 1억씩 내줘야 되는데도 아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해도. 하지만 올해는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올해는 역전세가 아니라 전세값이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럼 전세값이 안정이 될까요? 전세값이 안정이 되는 시기는요, 전세로 머물던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 이런 시점이 전세가가 안정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요건 또 뭐냐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데요. 이게 2022년 4월달부터 2023년 1월달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그래프가 전세값이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파란 그래프가 전세값이 내려가는 안 좋은 그래프죠. 자, 빨갛게 파랗게 빨간 그래프가 전세값이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그랬죠. 자, 여기 쭉 올라가죠. 2022년도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2022년 파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지금 전세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이렇게 쭉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 그래프 오르고 있어요. 전세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서울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국 그래프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모양새가. 2022년 4월달 상승했다가 빨간 그래프가 상승이라고 그랬죠. 하락해 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2022년도 12월 달부터 쭉 하락 국면으로 가죠. 다시 하락 4월 달까지 2023년 4월 2023년 5월 달에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요. 2023년 7월 달에 다시 하락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023년 9월 달부터 다시 상승세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죠. 상승.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전세가는 항상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헬리오 그 미분양 얘기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지겹게 많이 나왔습니다. 22년, 23년도에 연말 이 헬리오시티 미분양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9,500가구가 입주하니까 역전세가 벌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역전세란 촉발 헬리오시티. 여긴 또 안정세 들어섰다. 이게 보세요. 2018년 12월 달에 역전세가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 안정세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 헬리오시티가 이 미분양 역전세 우려가 여러분들 아실래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언론에서는 뭐 클 것 같이 얘기했지만 무려 6개월 만에 역전세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 잠실 주공단지들이 대규모 입주를 했죠. 잠실 주공단지들이. 그래서 이때 리센츠, 잠실 엘스 뭐 미분양 역전세가 상당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오히려 세입자가 갑이 되고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못 돌려주니까 을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1년 만에 역전세가 해소되면서 다시 또 전세가고 매매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역전세는 항상 입지가 좋은 곳들은 역전세가 빨리 해소가 됐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전세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상암 DMC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지금 상암 DMC하고 그 당시 상암 DMC는 좀 틀리거든요. 상암 DMC에 공급을 했을 때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미분양이 났었어요, 거기. 그리고 역전세가 벌어졌고, 그게 해소되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요, 결국은 입지 가치에 따라서 이게 빨리 해소가 되느냐, 늦게 해소가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 2022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전세, 강남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들어오니까 역전세가 크게 생길 거다 했지만, 실제 크게 역전세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빨리 그냥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싶듯이 그냥 또 해소가 됐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뉴스나 기사, 특히 그 전문가들의 얘기, 뉴스 기사 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과연 우리가 이것을 보고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문 기사나 전문가 얘기, 그리고 뉴스 이런 것들을 시장 예측, 시장에 이 그런 글들이 나오면은 지금 집값이 이제는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 사면 안 된다. 그러면 맞아. 이제 집값 하락하네. 이렇게 전부 다 사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 왜 그걸 철석같이 믿으세요? 사람들은 아니 기사가 뉴스나 이러는데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물론 맞죠.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사나 뉴스는요, 미래의 우리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예측하는 것 뿐이에요.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기사나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심리가 막 요동쳐요. 막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요동을 치고 하락하면은 막 시장이 냉각이 되고 금세 그 뉴스에 의해서 사는 심리가 크게 막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넣고 딱 치잖아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어떤 기사였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아마 우리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만 계속 도배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 불패 신화 종지부 이런 기사도 있어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불패 신화 종지부 이런 기사 있다니까요. 한번 찾아들 보세요. 완전히 이제는 강남 불패 없다는 얘기죠. 신화.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05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3년도 기억나십니까? 2013년도에 제가 시장이 바닥이니까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정말 강하게 했던 그런 시기가 2013년도였는데 2013년 12월 달까지 기사를 보면요. 어떤 기사들이 나왔어요? 전세가는 많이 오른다 지금. 전세가는 많이 오르는데 매매가는 안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2013년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60.2%가 됐어. 10월달. 2013년 10월달에 60.2%가 되니까 매매가가 막 오르기 시작해. 2013년이 바닥이었다는 것이죠. 지나와서 보니까. 저는 그때 바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바닥이니까 사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시죠? 부가인 뉴타운, 아현 뉴타운, 한남 뉴타운 이런 데 있잖아요. 부가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천짜리. 마이너스 2천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2천. 제가 재개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봤어도 정말 외곽 지역이라도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프리미엄이 1억 이상 안 붙은 데는 보지를 못했었는데 그 도심에 입지 좋은 곳에 마이너스 2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전 처음 봤거든요. 사야 됩니다. 안 사, 사람들. 안 사. 왜 제 말은 그렇게 안 믿는지 몰라. 왜 다른 사람들 얘기는 많이 믿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 54%가 이제 됐습니다. 54%.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매 시장도 움직이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인터넷 기사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에서 부동산 얘기들 나오는 것들은요, 이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점을 보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좀 자극적으로 쓰는 거죠. 신문기사를 자극적으로. 왜냐하면 자극적으로 써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건 별로 그렇게 구독률이 많지 않은데 폭락한다, 하락한다 이런 기사 나오면은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예요.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언론에서.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고, 부동산 시장은 현재가 아닌 우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언론
전문가, 기사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정말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가 중요하던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집값 떨어진다. 근데 내일 오른다. 다음 주에 오른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만 기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거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뭐 데이터를 놓고서 뭐가 어떻게 되느니 이것도 물론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들을 빠져나갈 수 있죠.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해서 오르는 타이밍이 우리가 타이밍을 정확하게 안다면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그래왔거든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시장의 흐름을 정말 냉정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데이터로 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경험이 사고 팔고 하는 경험이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쌓여야지 그런 해안이 생기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 사람들이 투자를 잘할까요? 아니면은 투자를 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잘할까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더 투자를 잘하게 됩니다.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는 과거의 경험, 부동산 시장은 항상 반복되지 않죠. 부동산 역사는 항상 반복되지 않지만 그런 어떤 순간순간의 그런 일들은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구독도 많이 하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자고요.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